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다 있어요, 세상에.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가족은 정말 중요한 정서적 안전기지라고들 하는데 네. 참 이런 가정 사연을 소개하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60대 시모가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2020년에 아들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도 며느리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도 혼인신고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어머.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아들 부부가 할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살다가 아들의 혼인 자체가 아니라 혼인은 됐는데 혼인 신고를 막는 어머니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또. 그런데 혼인신고를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아들도 지쳐서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약 1년이 지난 2021년 8월 네. 분노한 시어머니, 딸 부부와 함께 아들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와 여동생 부부를 집에 들이지 않으려 거부를 했죠. 네.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간 이 시어머니,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몰아세웠고 급기야 딸과 함께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어머 세상에 어쩌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 저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안 말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물론 열심히 말렸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어머니와 딸을 뜯어 말리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 빈 생수병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던질 생수병이 없어지자 이제는 딸에게 가서 생수병을 더 사오라고 어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실제로 딸은 생수병을 더 사왔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금 며느리에게 이 생수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상에, 생수병이, 생각해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예. 성수병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냥 그 생수병만 버려도 아플 텐데 만약에 생수병에 물이 담긴 채로 던졌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분이 대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 정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물리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21가지 이유를 담은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이 며느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어허. 말로 옮길 수도 없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의 추석 선물은 이 며느리한테 한 얘기예요. 네 엄마의 혈서를 받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리고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X예요. 뭔지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세상에.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닌, 아니 이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저주받은 X 등 온갖 욕설 이런 것들을 무시무시한 말로 위협하는, 제가 볼 때 이 며느리는요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미 물리적인 이런 어떤 폭력 이전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아니 근데 최명규 원장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녔다, 뭐 저주받았을 거다 하는 거는 며느리 어떤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을 넘어서서 일종의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죄송하지만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일종의 망상의 바로 밑에 준 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물을 뿌렸다는 행위도 보자마자 물을 뿌려서 굉장히 정화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이 결혼이 아니었더라도 그 이전부터 아주 원만히 지내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드님이 그래도 이 어머님을 갖다 중간에서 제어시켜주는 어떤 중화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아마 이 딸 내외도 굉장히 본인들로서도 버겁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어머니를 갖다 아들한테 다시 넘기고 맡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일단 천만다행인 상황 같은데,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이수정 교수님, 이거 진짜 뭐 협박이나 폭행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일단 지금 이 문자를 보낸 거, 이것도 사실은 오늘날은 이제 온라인 스토킹이 됩니다. 뭐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행위
해당하는 그런 문자들을 뭐 이렇게 막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런 이제 증거들을 남기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신고하면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상습을 이제 가정한다면 뭐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보이는데 네. 그 전에 뭐 물병도 던지고 뭐 폭력 행위 틀림없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21가지 이유라고 보내신 문자 안에 이유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전부 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표현밖에는 없어서 이분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네. 그 따님 부부가 이제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따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오빠가 결국에는 뭐 선택을 한 이 그 올케 언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엄마의 폭력에 가담하는지 이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라고 봤지만 마치 책 제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게 보세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주예요. 상대방에 대한 저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이렇게 온갖 수모도 당했어요. 아들 내외는, 아들 부부는 그걸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진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부부도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어머니는 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위협 행위를 겨우 멈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이 시누이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메일로 계속해서 막 위협적인 내용들을 보냈잖아요. 네. 이수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정통방법 위반 행위거든요. 네. 공포심과 불안감을 반복해서 유발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분명한 범죄로 본 거예요. 여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법원은 어머니 그리고 이 여동생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가정 이미 금이 갈대로 갔는데 다시 뭔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더 걱정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